인터랙션이 있는 경우,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일정한 마그네틱 필드가 있는 경우, 혹은 또 특별히 그 게이지 인베리언스 때문에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 된 다른 벡터 포텐셜과 스칼라 포텐셜이 있을 경우에는 그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솔루션이 어떻게 되느냐? 페이스만 차이가 난다. 하지만 그 페이스가 중요한 역할을 가질 수가 있냐 하는 그 아주 특별한 예제인 아하로노프 보험 이펙트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 그 예년에 내가 다른 때 강의를 할 때는 가지고 있는 그때도 이제 논리적인 흐름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논리적인 흐름이 뭐냐면 이왕 전자기적인 상호작용에 대해서 불을 붙여놨는데 그 불을 끄고 또 딴 걸 하다가 또다시 이걸 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왕 전자기적인 상호작용을 봤으니 전자기적인 상호작용이 있을 때 실제 원자에서 트랜지션 레이트를 어떻게 우리가 구하느냐. 우리 이 문제를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소위 레디티브 디케이, 레디티브 디케이라는 게 뭐냐면 포톤이 나오는 경우, 물론 우리 트랜지션 레이트를 우리 계산을 할 거죠. 트랜지션 레이트를 계산을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기본적으로 해밀토니안을 먼저 봐야 되고, 해밀토니안이 스칼라 포텐 일렉트릭 차지가 없는 경우에는 스칼라 포텐셜이 없을 테고,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데, 우리 이거는 잘 아는 것처럼 양자역학에서는 모멘텀을 오퍼레이터로 바꾸면 되니까. 그렇게 되고, 여기서 뭐냐면 마이너스 h 바 스퀘어드 오버 2m이 우리가 잘 아는 카이네틱 에너지,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EH 다음과 같이 쓰고, 그 다음에 뒤에 다음과 같이 쓰죠. 이걸 쓰는 건 이제 크로스텀을 봐야 되는데 마이너스 IEH 다이버전스 A 더하기 A 다이버전스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거는 원래 A psi니까 뒤에 하면 앞에 있는 거에 대한 거에서만 하는 거 이렇게 주어지는데, 우리가 쿨럼 게이지를 쓰면 요건 0으로 되고 요거는 뒤에는 요 텀이랑 같으니까 2배. 2배에서 다음과 같이 쓴 거죠. 다음과 같이 되고, 이건 사실 다시 쓰면 이렇게 썼지만 요건 여기가 모멘텀 오퍼레이터니까 사실은 E 오버 ME A.P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쿨럼 게이지를 쓰면 벡터 포텐셜이 전자기파를 기술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A가 웨이브 이퀘이션을 만족하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A가 하나 있는 거 A의 스퀘어 텀. 뭐가 빠진 거 같네? E 스퀘어가 빠졌죠. 다음과 같이. 그래서
우리 앞으로 뭐냐면 첫 번째는 요 A의 리니한 텀만 우리 보고서 생각을 하겠다. 왜냐하면 포톤이 하나 방출되거나 하나 흡수되는 상황을 우리가 볼 거니까 지금 관심 있는 건. 그러면 우리가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 티어리를 쓸 거면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 플러스 시간에 의존하는 퍼터베이션을 다한 것이 쓰는데, 우리가 이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은 전자기파가 없는 거, 다시 말해 A가 0인 경우는 카이네틱 에너지 플러스 뭐 예를 들어서 하이드로젠 애톰 같으면 스칼라 포텐셜 같은 게 있어서 하이드로젠 애톰의 해밀토니안. 그다음에 요거는 두 텀이 있지만 우선 요 텀에만 우선 먼저 집중을 해서 요걸로 주어지는 다음 같은 경우로 생각해 봅시다. 람다 BT는 요 순서가 중요하죠. P가 모멘텀 오퍼레이터니까. 그래서 이 경우 A가 일반적으로 A가 임의의 전자기파를 기술하는 거면 임의의 펄스로 주어지죠. 펄스로 주어지지만 펄스를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펄스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퓨리어 어널리시스에 의하면 주어진 프리퀀시 컴포넌트로 나눠서 쓸 수 있으니까 그럼 그 프리퀀시로 나눠 쓴 거를 적당히 합하면 우리가 원하는 임의의 펄스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시스로 주어진 싱글 프리퀀시 하나 있는 거에 대한 전자기파, 다시 말하면 하모닉 퍼터베이션이 있는 경우 우리 봅시다. 그럼 하모닉 퍼터베이션이 있다는 건 뭐냐면 A라는 게 R에 의존하는 거, 시간에 대한 의존이 E⁻ 마이너스 I 오메가 T, 이게 해밀토니안에 나타나는 거니까 리얼 넘버여야 되니까 이거 컴플렉스 컨주깃이 들어가겠죠. A는 일반적으로 컴플렉스 컨주깃, 컴플렉스 넘버여도 되죠. 다음과 같이 쓰겠다. 이렇게 쓰면 리얼 벡터 포텐셜을 만들고, 물론 여러분들이 앞에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 티어리를 봐서 있지만 이게 E⁻ 마이너스 I 오메가 T가 나온 게 업소프션. 포톤의 에너지 컨서베이션에 의해서 여기 업소프션, 이게 이미션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론 다 다룰 수 있지만 레디에이티브 디케이는 포톤이 나오는 거니까 우리 앞으로 요 텀을 가지고 보겠다. 그래서 우리 소스가 J나 커런트 덴시티나 차지가 없는 멀리 있는 곳에서 우리가 요 A가 웨이브 이퀘이션, 호모지니스한 웨이브 이퀘이션을 만족했죠. 웨이브 이퀘이션을 만족하면 A0가 만족하는 식은 웨이브 이퀘이션에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0R 타임 디펜던트 파트를 끄집어냈으니까 원래 플러스 C 제곱분의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걸 써야 되는데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C 제곱 다음과 같은 A0가 만족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나오죠. 물론 이거의 가장 간단한 솔루션은 물론 여러 개를 다 쓸 수 있지만 리니어한 거니까 이게 리니어 이퀘이션이니까 역시 베이시스로는 플레인 웨이브 베이시스로 쓰면
이제는 A0는 상수고 E to the I K 닷 R 플레인 웨이브의 베이스로 쓸 수 있죠. 물론 이때 K제곱은 C제곱분의 오메가 제곱.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이걸 쓰면 이걸 원래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요거는 E to the I K 닷 R 마이너스 오메가 T 요거는 E to the 마이너스 I K 닷 R 마이너스 오메가 T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지죠. 트래블링 웨이브로 주어지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쓰면 관심 있는 건 전기장과 자기장 다시 말하면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의 전기장과 자기장은 어떻게 쓰냐면 전기장은 마이너스 소스가 없으니까 DT 원래는 파이에 대한 것도 있지만 파이는 우리 요 안에 H0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A에 대한 건 아니니까 다음 것이 쓰면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I 오메가 요건 마이너스 I 오메가죠. I 마이너스 오메가 T 마이너스 I 오메가 A0 복소수의 I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에 뭐 복잡하게 다 나와서 복잡하지만 뒤에 있는 양이 앞에 있는 양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니까 더하면 듀얼이라는 걸 알아요. 그죠? 듀얼이라는 걸 알고 B는 A로 주어지니까 이거의 컬을 취하면 R에 의존하는 부분이 요거밖에 없으니까 컬을 취하면 K에 대한 크로스 프로덕트로 나오니까 I 어떻게 주어지냐면 컬을 취하면 I가 나오는데 원래 앞에 A0가 있으니까 그 순서까지 잘 보면 마이너스 I 여러분들이 이거는 다 이제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을 테고 E to the I 마이너스 오메가 T 이거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요거에다 컬을 취해보면 I 주어지만 뒤에 앞으로 내놓고 하면 저렇게 주어지죠. 그래서 보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고 또 하나는 맥스웰 이퀘이션 중에 하나가 다이버전스 E가 차지 덴시티 비례하는데 소스가 없는 것은 이게 0이죠. 그렇죠? 혹은 다이버전스 A가 혹은 쿨럼 게이지 어느 것처럼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일렉트릭 필드랑 여기 다이버전스를 취하면 다이버전스 A가 0이니까 다이버전스 A가 0이라는 거는 여기다가 다이버전스를 취하면 A죠.
A0라는 게 일렉트릭 필드랑 같은 방향이죠. 그러니까 A0가 소위 말하는 폴러리제이션, 전기장의 진동 방향이에요. 그죠? 전기장의 진동 방향이고 K는 전자기파가 진행하는 방향이죠. 진행하는 방향의 전기장이 수직이죠. 트랜스버스 웨이브를 나타냅니다. 왜 A 벡터 포텐셜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왜 우리 이걸 쓰냐? 뭐냐면 우리는 전자기파에 대한 에너지 덴시티를 알고 싶어요. 전자기파에 대한 해밀토니안을 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A가 전자기파의 폴러리제이션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나오는 포톤이 나온다. 한 개가 나온다. 고 했을 때 포톤이 다시 말하면 이거가 포톤의 진폭, 전자기파의 진폭인데 진폭이 얼마나 크냐? A0라고 얘기했지 얼마나 큰지를 얘기를 안 했죠. 근데 이 트랜지션 레이트를 계산할 때 이 A의 진폭 A0의 크기를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예측을 할 수 없죠. 근데 이걸 어떻게 결정하냐? A0를 어떻게 결정하냐? 우리가 지금 전기장과 자기장을 A0로 표현했으니까 그러면 에너지 밀도를 계산하면 에너지 밀도는 E제곱이랑 B제곱을 적당히 더하면 되죠. B제곱을 더하면 틀림없이 A0에 대한 표현으로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그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 것처럼 박스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박스 안에 에너지 밀도를 박스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전체 에너지가 나오죠. 전체 에너지가 그 안에 있는 포톤의 에너지, 전체 포톤의 에너지라고 놓으면 A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를 구한 건 뭐냐면 이거에 의해서 생기는 전자기파의 에너지 밀도를 벡터 포텐셜 A의 진폭 A0로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하는 걸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려면 에너지 덴시티는 전자기학 시간에 전자기학 시간이라고 그러면 전자기학 시간 일반 물리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에너지 덴시티 전자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는 이렇게 배웠죠? 그렇죠? 이제 이걸 계산하면 돼요. 이 표현을 이용해서. E분의 엡실론 제로. 첫 번째 거는 오메가의 제곱. 요거의 제곱을 하면 요거의 제곱, 요거의 제곱. 크로스 텀이 있죠? 크로스 텀은 요 엑스포넨셜 팩터가 서로 캔슬이 되죠. 그래서 우리 그렇게 쓰면 오메가 제곱 요거의 크로스 텀을 먼저 쓰면 플러스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A0의 요거에다 요거 곱한 거, 요거에다 요거 곱한 것도 있죠. 쓰면 두 개가 똑같은데 왜 이렇게 순서를 바꿔 쓰나요? 어쨌든 뭐 이렇게 써도 괜찮죠. 이렇게 다 쓰면 되니까. 그 다음에
요것도 크로스 텀을 먼저 보면 요거랑 요거 곱하면 K A0 플러스 오실레이팅 텀. 오실레이팅 텀이라는 지금 크로스 텀을 제외한 나머지는 요거의 제곱, 요거의 제곱, 요거의 제곱, 요거의 제곱이 있죠. 그 안에는 e to the 플러스 마이너스 2배의 I 오메가 t에 대한 시간의 의존성이 있죠. 시간에 대해서 에브리지 하면 전부 다 0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에브리지를 하면 크로스 텀은 전부 다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 크로스 텀은 시간에 대해서 에브리지 하면 에브리지 아웃 된다 이거예요. 요거만 남죠. 밑에 있는 건 복잡하니까 밑에 있는 거를 간단히 쓰면 우리가 잘 아는 레비스-비트 심볼을 쓰면 첫 번째 것만 계산해 봅시다. 첫 번째 거는 K 크로스 A0 K 크로스 A0 스타. 그럼 요거의 I 번째 컴포넌트, 요거의 I 번째 컴포넌트를 곱해서 전부 다 더하면 되죠. 모든 I에 대해서. 요거의 I 번째 컴포넌트는 IJK KJ A0의 K. 두 번째 거는 엡실론 ILM KL A0 스타의 M. 그러면은 요게 엡실론 I로 시작하고 뒤에 있는 게 있으니까 요거는 델타 JL 델타 KM 빼기 델타 JM 델타 KL이니까 이거를 쓰면 첫 번째 거는 J랑 L이 같으니까 K 스퀘어드, 그 다음에 K랑 M이니까 A0 스타 빼기 J랑 M이면은 K 닷 A0 스타 K 닷 A0죠. 근데 이거는 트랜스버스 웨이브니까 0이죠. 자, 그래서 남는 게 요거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똑같이 쓰면 K 스퀘어드 A0 스타 A0 스타 A0 이 뮤분의 K제곱은 옆에는 요거 K가 그러니까 오메가가 CK였으니까 K제곱은 C제곱분의 오메가 제곱 2배의 뮤제로. C제곱분의 1이 뮤제로 엡실론 제로죠. 그러니까 뮤제로가 캔슬이 되고 2분의 엡실론 제로 오메가 제곱. 요거랑 똑같죠. 그죠? 우리 이거 일반 물리 때도 많이 했던 거니까. 이거는 그래서 합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엡실론 제로 오메가 제곱
다음과 같이 써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머리가 좀 아픈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양자역학으로 계산을 하면 우리 지금 모든 게 양자역학에서 지금 트랜지션 레이트를 계산하는 거죠. 근데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안에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하이드로진 애텀. 하이드로진 애텀은 퀀타이즈를 했죠. 양자화를 했죠. 양자화를 했다는 게 뭐예요? 카이네틱 에너지를 혹은 모멘텀 오퍼레이터로 바꿨죠. 양자화를 한 거예요. 그죠? 퀀타이즈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퀀텀 시스템을 보면 그 안에 있는 걸 모두 다 퀀타이즈를 해야지. 그럼 전자기파도 퀀타이즈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자기파를 퀀타이즈 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다가 이제 퀀텀 필드 시어리라고 해서 필드 시어리에서 하는 거지만 퀀텀 필드 시어리에서 하는 거니까 그럼 우리 학교에서 몰라도 되겠네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배웠으면 이게 그렇게 나쁘지 않아.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배웠으면 이제 뭐냐면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는 크리에이션과 어나일레이션 오퍼레이터를 썼죠. 운동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가 있었잖아요. X제곱에 비례하는 거랑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랑. 이것도 보면 이거는 A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죠. 이거는 A를 공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포텐셜 에너지고 이게 카이네틱 에너지 같은 역할을 해요. 다시 보면 이 형태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전자기파도 양자화하고 싶으면 이 양을 오퍼레이터로 바꾸면 돼요.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크리에이션과 어나일레이션 오퍼레이터랑 똑같아요. 지금 A0 스타로 썼지만 스타가 아니라 오퍼레이터로 쓰면 대거 A 대거 플러스 A 대거 A예요.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 나타나는 형태랑 똑같이 생겼죠. 그럼 A 대거 A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써서 쓰면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포톤도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도 퀀타이즈해서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원자는 그냥 역시 퀀타이즈 됐지만 포톤은 고전적으로 다루는. 다시 말하면 요거를 연산자로 보지 않고 그냥 앰플리튜드, 넘버로 보는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세미 클래시컬 어프록시메이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죠. 특별한 퀀텀 이펙트는 그럼 포톤을 퀀타이즈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퀀텀 이펙트는 포톤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 나타나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예를 들어서 포톤이 많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포톤이 많은 곳에서 원자가 있는데 거기서 포톤이 하나 더 나오는 경우, 뭐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A가 굉장히 커서 마크로스코픽한 경우, 혹은 이거를 넘버 오퍼레이터로 써서 N이라고 하면 N이 굉장히 큰 경우는 세미 클래시컬 어프록시메이션이랑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를 풀리 퀀타이즈 한 거랑 차이가 없어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코리스펀던스, 보어가 옛날에 얘기했던 코리스펀던스 프린시플에 해당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복잡한 얘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포톤은 클래시컬하게, 다시 클래시컬하게 아니고 이걸 넘버로. 만약에 이거를 오퍼레이터로 한다고 하면 우리 이제 뭐냐면 우리 앞으로 어떤 걸 따질 거냐면 우리 요 에너지를 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이제 뭐냐면 볼륨 안에 부피가 V라는 곳 안에 이 포톤이 N개 있다. N개 있다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퍼터베이션으로 준 게 A.P였죠. A가 리니어한 텀이 있죠. A의 리니어한 텀은 A의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랑 A의 어나일레이션 오퍼레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박스 안에 n개가 있으면 거기에 만약에 레디에이티브 디케이에서 포톤이 하나 나오는 건 틀림없이 A 대거에 의해서 나오는데, 그러면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자, 하나 줄어드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포톤이 n개 있어. 포톤이 n개 있는데, 혹은 우리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포톤이 하나 나오는 경우에는 박스 안에 포톤이 n 플러스 1개 있다고 생각해요. 스몰 n이라고 하면 n 플러스 1개. 왜냐면 이거 제곱을 하면 되니까. 제곱을 하면 포톤이 하나 흡수돼서 없어지는 경우에는 포톤이 n개 있는 경우에 그 중에서 포톤이 업소브 되는 경우를 얘기해요. n이 굉장히 크면 별 차이가 없죠. n이 작아지면 이제 두 개가 차이가 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우리가 흔히 어떻게 분류하냐면, 여기 나온 요 n 플러스 1 요게 나오는 거는 퀀텀 이펙트예요. A 대거가 들어와서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나눠요. n 플러스 1이면 n과 요걸 나눠요. 그래서 n에 해당되는 거는 이게 뭐죠? 박스에 이미 n개의 포톤이 있는 경우, 그것 때문에 생기는 스티뮬레이티드 이미션. 요거는 하나도 없어도 나타나는 소위 스폰테이니어스 이미션이에요. 그렇게 두 개로 흔히 나눠서 얘기를 해요. 굳이 나누지 않아도 되는데. 다음 같이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포톤이 보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덴티컬 파티클 중에 보존이기 때문에 n개가 있으면 한 개 더 나오는 게 더 나올 프로바빌리티가 커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하나가 더 나올 때는 팩터가 이만큼 더 늘어나죠. 그렇지만 우리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되지만 우리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n이 굉장히 큰 경우는 n이나 n 플러스 1이나 별로 차이를 그냥 두지 않고 n이라고 놓고 요거를 클래시컬한, 다시 말하면 넘버로 놓고 계산하겠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넘버로 놓고 계산하는 순간 이제 어떻게 쓰냐 하면 이거는 2배 엡실론 제로 오메가 제곱 A 제로의 절대값을 제곱.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자. 이게 에너지 덴시티예요. 플레인 웨이브로 하모닉 퍼터베이션을 하는 경우에는 컨스탄트하죠. 컨스탄트하니까 우리 전자기파를 박스에다가 집어넣으면 그 박스 안에 있는 전체 전자기파의 에너지는 여기다가 볼륨만 곱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드디어 A0를 노멀라이즈 하고 싶은데 어떻게 노멀라이즈를 하냐면
포톤이 n개가 볼륨 V 안에 들어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U는 어떻게 해서 일정하니까 2배 엡실론 제로 오메가 제곱 A 제로의 절대값의 제곱 볼륨을 곱하면 되죠. 이게 뭐라고? 전체 에너지죠. 포톤 한 개가 에너지가 H바 오메가인데 N개 있으니까 A를 구할 수 있죠. 자, A는 A 제로는 스퀘어 루트 NH 바 두 배 엡실론 제로 오메가 V. 크기는 이렇고 벡터잖아요. 벡터 방향을 정해줘야 되죠. 방향을 뭘로 정한다고? 아까 A0라는 벡터가 일렉트릭 필드랑 평행했었죠. 다시 말하면 이게 폴러리제이션. 그쪽 진동하는 방향. 진동하는 건 폴러리제이션을 엡실론이라고 하면 폴러리제이션 벡터 엡실론이라는 걸 도입하면 어떻게 도입하냐면 이거죠. 진행하는 방향의 수직이니까. 그 다음에 단위 벡터 이거를 도입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드디어 A0의 크기를 결정을 했죠. 물론 여러분들이 또 역시 불쾌하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바운더리 컨디션에 의존하는 노멀리제이션이 들어와요. 그렇지만 잘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뭐더라? 트랜지션 레이트를 계산했을 때 마지막 결과가 볼륨 B에 의존했었죠. 거기서도 뭐더라? 바운드 트랜지션 레이트 디스트리뷰션은 이 페이스 스페이스에서 적분하니까 없어졌지만 여전히 언피지컬한 볼륨이 남아있는 게 문제다. 포톤의 경우, 레디에이티브 디케이인 경우 다음과 같은 언피지컬한 이 볼륨 디펜던스가 그 트랜지션 레이트에 나와 있는 볼륨 디펜던스를 캔슬 시켜줘요. 그래서 나오는 트랜지션 레이트는 박스의 상자의 볼륨에 인디펜던트한 결과를 주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다음과 같이 넣으면 이 자체로는 굉장히 불편하지만 이거를 트랜지션 레이트랑 결합하면 캔슬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다가 마지막에 피지컬한 결과가 바운더리 컨디션, 박스의 볼륨이나 이런 거에 의존하면 여러분들 어디선가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바운더리 컨디션에 의존하는 물리적인 결과가 나왔다라고 흥분할 게 아니라 계산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요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이 강의에서 지금 벌써 거의 아주 오랫동안 했던 거를 여태까지 뭘 했냐? 여태까지 한 게 뭐냐? 벡터 포텐셜 A를 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싱글 프리퀀시, 모노크로매틱한 벡터 포텐셜 A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쳤지만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냐? A는 스퀘어 루트
다음과 같이 쓰는데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요거를 어떻게 쓰냐면 A라는 거를 우리가 사실 쓰고 싶은 건 뭐냐면 적당한 거에 A 퀀텀 미케니컬하게 쓰면 A something A 대고 어나일레이션 포톤의 어나일레이션과 크리에이션 오퍼레이션 퀀타이즈 하면 이렇게 쓰고 싶죠. 그러면은 그렇게 쓰고 싶은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안 쓰고 지금은 일반적으로 n개가 있다고 쳤는데 우리가 앞으로 관심 있는 건 그러면 수소 원자가 있는데 수소 원자가 그러면 아주 많은 포톤이 안 있는 곳에서 그 같은 프리퀀시를 가지는 포톤이 하나 더 나오는 걸 보느냐? 그렇죠. 그걸 볼 수 있죠. 그 중에서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스티뮬레이티드 이미션과 스폰테이니어스 이미션으로 나누면 N에 해당되는 게 스티뮬레이티드 이미션이고 1에 해당되는 게 스폰테이니어스 이미션이었었죠. 그래서 우리는 스폰테이니어스 이미션을 보고 싶어요. 스폰테이니어스 이미션을 본다는 건 뭐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포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혹은 한 개 있는 거. 아까 n 플러스 1. 사실은 n 플러스 1개가 있는 경우인데 그중에 n이 0인 경우. 다시 말하면 여기서 아까 n 플러스 1인데 그냥 n으로 놨지만 이게 그냥 1인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노멀라이즈를 포톤이 하나 있는 거. 오메가 V. 포톤 하나 있는 걸로 이제 하면 다음과 같이 놓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포톤이 하나 있는 걸로 치면 뭐 어떻게 쓰냐 하면 엡실론 어떻게 쓸까? 엡실론 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뭘로 쓸까? 엡실론 e to the 마이너스 I K 닷 R 마이너스 오메가 T 요걸로만 씁시다. 우리 물론 요거에 부호가 반대이고 뭐 요걸 컴플렉스 컨주깃으로 쓰면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거는 이미션에 해당되는 거고 업소옵션에 해당되는 거 요거에 허미션 컨주깃을 쓰면 되죠. 지금 이미션만 보고 싶어 레디티브 디케이를 보고 싶으니까 그거에 해당되는 거 하나만 썼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왜냐하면 요거를 만족시키는 엡실론은 두 개 있죠. 그래서 K가 Z 방향이라 그러면 Z 방향의 수직인 XY 플레인에서 두 개의 임의 인디펜던트한 벡터가 폴러리제이션이 되죠. 그래서 우리 그거 두 개를 엡실론 람다라고 하고 1, 2 XY 1, 2 다음과 같이 쓰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게 드디어 이걸 왜 구했냐? 우리 아까 처음에 해밀토니안을 썼을 때 A.P가 있었죠? A의 리니안 텀 A.P, 퍼터베이션. 퍼터베이션에 이걸 넣어서 쓰고 싶어요. 이걸 넣어서 쓰면 쓰고 근데 레디에이티브 디케이 중에서 우리의 문제는 이니셜 스테이트 phi n some excited state
수소의 하이드로젠 애텀의 excited state고 포톤 하나도 없는 경우 final state는 어떤 state 에너지가 낮은 state 그 다음에 포톤 하나 있는 거. 자, 그럼 우리 이제 다 됐죠. 뭐가 다 됐냐면 이니셜 스테이트와 파이널 스테이트를 지정을 했고 퍼터베이션이 뭔지 알아요. 그럼 트랜지션 레이트를 쓸 수 있죠. 그렇죠? 트랜지션 레이트는 페르미 골든 룰을 쓰면 2파이 오버 h바 매트릭스 엘리먼트의 제곱 아까 2 오버 me 스퀘어 루트 h바 2배 엡실론 제로. 이제 점점 불쾌하게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마이너스 I K 닷 R 서메이션 람다 닷 P 파이 N의 제곱 시간에 의존하는 부분은 우리 어떻게 주어지죠? 델타 펑션으로 주어지죠. 다 아는 것 같지? 주어지죠. 쓰면 다 끄집어내서 써야지. 상수를 다 앞으로 끄집어내면 상수를 끄집어내면 여기 제곱을 하는 거니까 2가 캔슬이 되고 파이는 그대로 있고 그리고 2의 제곱 m2의 제곱 엡실론 제로 그 다음에 오메가가 있고 v 그 다음에 h바는 캔슬이 되죠. ym 그래서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먼저 계산을 해야 돼. 매트릭스 엘리먼트는 서메이션은
P는 오퍼레이터.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계산하기 힘들면 먼저 오더를 매그니튜드 에스티메이트를 보세요. 오더를 매그니튜드 에스티메이트는 먼저 요거는 엡실론 답기 대략 P의 이거는 유닛 벡터니까 대략 P의 크기 정도 되고 P의 크기는 뭐 하이드로진 라이트 아니면 MCR 됐죠? 모멘텀이 왜냐하면 2n분의 p 스퀘어, n분의 p 스퀘어가 2분의 1, 그러니까 mc 제곱 c 알파의 제곱이니까 우리 그거에 대략 크기를 보면 좀 다음 같이 주어지고 r은 되게 어느 정도인가 원자의 크기 정도 되겠죠? 원자의 크기는 되게 보어 레디어스 정도 된다고 치면 보어 레디어스는 h바 me c 알파 c 다음 같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웨이브 넘버 k는 이 위에 있는 k는 크기만 보면 이건 h바 원래 k가 오메가 나누기 c인데 다음 같이 쓰면 h바 오메가가 에너지 컨서베이션에 의하면 두 개의 에너지 레벨의 차이인데 이거는 뒤에 있는 n제곱을 빼면은 대략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2분의 me c 알파 mc 제곱의 c 알파의 제곱이었고 그 다음에 h바 c니까 이거 얼마 정도 되냐면 me c c 알파의 제곱 2배 h바 그러니까 k 곱하기 r은 요거 k 곱하기 r은 대략 얼마냐면 여기에다가 요거를 곱하니까 k가 나이 굉장히 작죠? 이게 작다는 건 뭐냐면 이거를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하면 아주 잘 수렴하는 시리즈를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산할 때 이거를 쭉 전개해서 쓸 거예요. 전개하면 무한대의 텀이 있죠. 중에 제일 도미넌트한 텀이 뭐죠? 1이죠. 그래서 제일 도미넌트한 텀 1을 쓰는 이걸 앞으로 요거를 1로 바꾸는 그런 어프로크시메이션을 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일부가 크기가 작다는 걸 아니까 대략 어느 정도 되냐면 물론 하이 오더 텀이 있죠. 하이 오더 텀은 C알파로 서프레스죠. 이게 C알파 이게 앰플리튜드니까 제곱을 하게 C알파의 제곱을 서프레스. 다음과 같이 놓는 어프로크시메이션을 일렉트릭 다이폴 어프로크시메이션. 왜 일렉트릭 다이폴 어프로크시메이션이라고 부르냐는 거는 좀 이따가 금방 넘어가요. 왜냐하면 우리 이걸 어떻게 쓸 거예요? 언카운터블 때문에 수소의 핸드폰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랑
이거는 카이네틱 에너지 2n분의 p제곱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죠. 포텐셜 에너지는 R만의 함수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RI랑 커밋하겠죠. 남는 거는 카이네틱 에너지가 있어요. 카이네틱 에너지 중에서 이게 px제곱, py제곱, pz제곱의 합인데 왜냐면 i번째 거면 그 중에서 i번째 컴포넌트만 영이 아니죠. 이거 계산하면 1/2n 우리 이제 잘 아는 이게 프로덕트가 있을 때 하는 이거는 pi 다음같이 쓰면 이거 서메이션을 쓴 게 아니라 이거 그냥 i주의 지금 i가 막 여기 나타나니까 아인슈타인 서메이션 컨버전 안 했어. 요게 뭐냐면 마이너스 i 그러니까 n분의 따라서 저 PI가 오퍼레이트죠. I번째 거니까 P는 거꾸로 쓰면 P는 마이너스 I H분의 N 다음 것이 쓸 수 있죠. 그리고 흔히 보는 테크닉이에요.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H분의 IM 그 다음에 수를 나누고 끄집어내고 IM H0 R H0 phi m과 phi n은 H0의 아이겐 스테이트죠. 그러니까 H0를 어플라이하면 아이겐 밸류를 바꿔 쓸 수 있죠. 왼쪽에 올라가면 EM EM이라고 씁시다. 오른쪽에 올라가면 EM 다른 것을 바꿔 쓸 수 있죠. 이게 에너지 컨서베이션에 의하면 마이너스 H가 없다죠. 이 어프로스메이션 이 마이너스 IKR을 1로 놨을 때는 다음과 같이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바꿔 쓸 수 있어요. 이 마이너스 IK를 나를 1로 놓은 건 이렇게 됐다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데 시작한 이게 뭘 시작했냐면
I 오메가 t는 타임 디펜던트 컨시더레이션에 의해서 에너지 컨시더레이션 해야 되니까 이 둘이 마이너스 IK로 나는 1로 했더니 어떻게 되죠? 엡실론 닷 R. 엡실론은 뭐죠? 전기장의 방향이죠. 이게 이거의 엑스프레션 되죠. 여기 앞에 차지까지 집어넣으면 안 집어넣죠. 차지까지 집어넣어요. 이게 뭐죠? 2 곱하기 R이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죠. 전기장 안에 있는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가 있을 때 인터랙션이죠. 그래서 일렉트릭 다이폴 텀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이거를 일렉트릭 다이폴 어프로치메이션이라고 불러요. 물론 이 둘이 마이너스 I 닷 K 닷 R의 첫 번째 텀은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I K 닷 R 텀이 있죠. 마이너스 K 닷 R 텀을 집어넣는 거는 하이어 오르입니다. 아까처럼 GR 텀, 앰플리튜드, 매트릭스 엘리먼트는 C 알파로 서프레스 되고 트랜지션 웨이트는 C 알파의 제곱으로 서프레스 되는 하이어 오르. 만약 그 시스템의 시미트리에 의해서 이게 0이면 일렉트릭 다이폴 어프로치메이션은 이게 0이면 트랜지션이 일어나지 않느냐? 아니죠. 일렉트릭 다이폴 트랜지션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그거보다 더 서프레스 된 하이어 텀의 컨트리뷰션을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으면 이제 요거를 계산하려면 이 델타 펑션 별로 불편하지 않죠. 나중에 페이스에 대한 접근을 하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것도 페이스에 접근을 할 때 B가 나오고 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여기 트랜지션 레이스를 계산, 네게티브 디케이의 트랜지션 레이스를 계산하는 거는 이 매트릭스 엘리먼트, 그것도 일렉트릭 다이폴 어프로치메이션을 써서 요거의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계산하면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아주 복잡하게 시작했지만 우리가 레디에이티브 디케이의 트랜지션 레이스를 계산하는 거는 일렉트릭 다이폴 어프로치메이션을 쓰면 요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계산하는 걸로 엔드업한 거죠. 이제 이걸 계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이드로젠 애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니까 YM과 웨이브 펑션 아니까 썸에 인테그랄 레디얼 인테그랄 솔리드 앵글 이제 여기서 조금 이거를 바꿀까? 이거를 여기 이제 MN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레디얼 펑션이랑 스페리컬 하모닉스로 쓸 수 있죠. 퀀텀 넘버가 프린시펄 퀀텀 넘버 L,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 LM으로 스페시파이 할 수 있죠. 스핀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본 이 컨터베이션은 스핀에 인디펜던트이기 때문에 스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우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스핀이 있는 경우도 다르니까. 그러면은 이니셜 스테이트를 퀀텀 넘버 N을 파이널 스테이트 M의 퀀텀 넘버를 파이널 스테이트의 넘버로 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벡터인데 이걸 R의 유닛 벡터 R을 하나 더 쓰는 거지. R을 하나 더 쓰면 R의 3.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건 물론 R에 대한 그다음에 솔리드 앵글에 대한 적분 그래서 보면 레디얼 인테그랄은 이게 어떤 값이 주어지냐에 따라서 이거는 0이 되지 않아요. 어떤 값이 주어지죠. 이 트랜지션이 가능하냐 안 하느냐는 그 앵귤러 인테그랄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앵귤러 인테그랄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뭐 가분 동량이 보존될지 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이게 R을 했으면은 이게 X 방향, Y 방향, Z 방향의 유닛 벡터면은 이게 틀림없이 Y1 M에 비례하는 Y1 M에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줄 때로 그리고 Y1 M, YLI, MI를 곱했을 때 나타나는 0이 아니게 될 조건. 그런 거 보통 우리가 슬랙션 룰이라고 불러요. 슬랙션 룰, 요 앵글러 인테그랄에 의해서 결정되죠. 가장 쉬운 거는 이게 적당히 이게 Y1 M이라고 하면 MF는 M 더하기 MI를 해야지 LC가 컨서버되죠. 그런 채널만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뭐냐면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이 적분은 나중에 퀀텀 논문만 주어지면 기계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여러 가지 조건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시간에 다음 시간에 할 건 뭐냐면 요거를 스페리컬 하모닉스로 쓰고 사실 여러분들이 아우프켄이나 이런 수리물리책의 뒤에 있는 스페리컬 하모닉스에서 보면은 되게 스페리컬 하모닉스의 오소너들이라고 해서 두 개 곱한 거에 대한 노멀리제이션이 있지만 뒤에 좀 더 섹션을 보면 세 개 곱한 거에 대한 스페리컬 하모닉스의 인테그럴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거 계산할 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무의 LI, LF, L을 가진 게 아니라 일렉트릭 다이폴 트랜지션이라면은 이게 Y1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요거를 계산하면 이니셜 스테이트랑 파이널 스테이트의 요 LI, MI와 LF, MF가 어떤 값을 가질 때 0이 아닌 non-zero transition 프라우드 웨이트를 줄 수 있다. 셀렉션 룰이